자, 오늘 공부할 접속사. 접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런 말 쓰죠.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연결한다, 연결하는 말을 보고 우리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줄게요.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라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연결을 하는데 연결하는 A와 B가 위치가 같다. 문법적인 위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등위 접속사에는 and, or, 그리고 but 이렇게 세 가지. 더 들자면 들 수 있겠으나 뭐 이 정도 알아두세요. 등위 접속사가 있다.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A와 B는 동등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 동등해야 되냐? A가 단어라면 B도 단어여야 돼요. A가 구면 B도 구. 단어 중에서도 A가 동사라면 B도 동사. A가 절이라면 B도 절. A가 투부정사면 B도 투부정사. 이렇게 둘이 최대한 문법적인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보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뭐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And you love me. 라고 하면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지금 뭐랑 뭐를 연결하고 있는 거지?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 또 뭐가 있을까? I washed I had a shower and put on my clothes. 이때는 뭐랑 뭐를 연결해주고 있죠? and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는 동등한 두 개의 어구를 연결해준다. 두 번째로 공부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종속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요. 주절이 아닌 종속절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안 써도 돼요. 그냥 보세요. I like him because he is nice.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안 써도 됩니다. 문장이 몇 개예요? 문장은 하나죠. 왜? 맨 마지막에 구두점이 있잖아요. 마침표가 있으니까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 지금 절이 두 개예요. I like.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의 짝입니다. 나는 좋아한다. 절 하나 있고요. 여기도 또 절이 있죠? 절이 몇 개다? 문장은 하나인데 절이 두 개지. 그러면은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인이 되는 절이 있거든요. 뭐가 주인이다? I like가 주인, 주절이고요. 접속사를 끼고 있는 he is는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주절이 아닌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주절을 제외하고는 절이 문장 속에 들어가려면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도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요. 즉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무슨 절이더라? 품사가 명사더라라는 거예요.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 성분 중에서 어디 가죠?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 가는 것이 바로 명사죠. 품사랑 문장의 성분같이 이런 용어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로 끝나는 것은 품사고요. 어로 끝나는 것 주어, 서술, 목적, 보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요거는 알아야 되겠고 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얘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다면 주절이 따로 또 있습니다. 즉 주절의 앞에 가거나 주절의 뒤에 가거나 혹은 주어, 동사 사이에 낄 때도 있어요. 어쨌든 주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명사 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어떤 게 있을까? 이 절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안 적어도 되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접속사 주어 동사 자체가 명사 절이라면 얘가 주어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라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럼 이 경우에 주절은 뭐예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주절은 뭐다? 얘 전체가 다 주절이에요. 그리고 이 괄호한 부분이 종속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시입니다. 대 주어 동사의 뜻은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에요. 대 주어 동사, 뭐뭐라는 것. 접속사니까 뒤에 하나 주어 동사 따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란 무엇인가? 일단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동사가 1형식 동사면 그걸로 끝이겠으나 2형식 동사면 주격 보어가 있어야 되고 3형식 동사면 목적어 4형식 동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이라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왓절도 있어요. 관계대명사 왓절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what 바로 뒤에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what 자체가 주어일 수도 있으니까. 얘도 역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란 게 뭔데?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가 뭔데요? Who, which, when, where, how, why, what 이런 것들이 의문사죠. 물을 때 쓰는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도 역시 명사절이에요. 얘는 해석이 뭐뭐 하는 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것 혹은 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간접 의문문은 생긴 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What I should do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if나 whether도 역시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얘들도 뜻은 뭐뭐 하는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게요. 인지 아닌지. 얘들 전부 다 명사절들이다. 더 나아가면 복합관계 대명사까지도 있겠습니다.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근데 주로 쓰이는 것들이 요것들이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온다라고 했죠.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 이유, 조건, 그리고 양보.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들이 있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시간을 의미하는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라는 뜻이지.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면서.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하고 나서. as.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as 뜻이 워낙 많아요. since, 그리고 until입니다. 이유는 대표적으로 because 있죠. 그리고 뭐 as도 있을 것이고 since도 역시 쓰여요. 지금 보면은 since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도 있고 이유도 있잖아. 이 경우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조건은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혹은 if랑 not이 합해지면 unless가 돼서 의미는 만약에 뭐뭐 하지 않다면 이란 뜻이에요. 양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으로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입니다. as if, as though랑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접근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네. as 하면은 뭐뭐 할 때, when이랑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돼서 뭐뭐 때문에 등등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뜻이 너무 많아. 사전에서 찾으면 2장이나 돼요. since는 뭐뭐 한 이후로. 보통 since가 이끄는 문장은, since가 이끄는 절은 과거 시제, 과거 이후로. 주절은 현재 완료 시제가 쓰입니다. 그 이후로 쭉 해왔다는 거니까. 또 무슨 뜻이 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도 있죠. while 하면은 뭐뭐 하면서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보의 뜻도 있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한 반면에. 이 두 가지의 뜻을 모두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봤는데, 보시면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 이 if 있죠. 뜻이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에도 if가 있죠. 이때는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있죠. 뭐뭐 할 때. 그런데 이 의문사 중에 뭐가 있어요? when이 있죠. 언제라는 뜻. 그걸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중에서요. 시간과 조건을 의미하는 이 종속 접속사들은 이끄는 절에 미래 시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가
부사절이라고 할게. 그냥 쉽게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쓰는데요?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아주 많이 나오는 법칙이고요.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여기 위에 빈칸에다 한번 적을게. When he will come. 그가 왔을 때 나는 행복할 것이다.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왔을 때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when이 이끄는 절에서는 he will이 쓰면 will come이 쓰면 안 된다고요. 뭐가 써야 된다? comes가 돼야 된다. 그냥 will만 없애는 거 아니야. comes가 돼야 돼요. When he comes, I will be happy.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뒤에 절에서는 당연히 접속사 뒤에 동사가 오잖아. 이 동사 자리에 will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will 쓰면 안 되고요. 얘들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그 중에서도 when 같은 경우는 여기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의 의문사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 when 보세요. when이라는 단어가 물론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일 수도 있는데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일 때 그때는 뜻이 언제라고 해석해요. 언제 뭐뭐인지 즉 이때는 의문사라고 하죠. 우리는 의문사 간접 의문문을 이끄니까요. 그런데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돼요. 위의 경우에는 의미가 미래라면 will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죠? 얘는 will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부사절을 이끌 때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when은 will 쓰면 안 돼요. 미래 시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f도 그럽니다. if도 역시 명사절을 이끌 때는 그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명사절을 이끄니까 will 가능하겠죠? 하지만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때는 만약에 라는 뜻이 돼서 if가 이끄는 절에서는 will이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When he will come, I will be happy에서는 when he will come 하면 안 된다 했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when절에서 미래 시제는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I wonder when he will come.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When he will come. 얘는 지금 무슨 절이야? wonder는 무엇을 궁금해하다 타동사거든요. 타동사 뒤에 왔으면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였으니까 명사절이죠. 명사절에서는 will을 써도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 어법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똑같은 when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경우에는 부사절을 보여주지. 뜻은 그가 왔을 때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는 나는 궁금하다. 밑에 문장에는 그가 언제 올지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명사절. 즉 간접 의문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when에다가 if를 넣어볼게. If he will come, I will be happy 하면 틀린 거예요. 그때 if는 만약에란 뜻이잖아. 만약에라는 뜻일 때는 he will 오면 안 되죠. If he comes, I will be happy. I wonder if he will come. 맞는 문장이다. 나는 궁금하다. 그가 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종속 접속사고요. 세 번째가 바로 상관 접속사입니다. 상관 접속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와 B를 상관해주는 접속사들이에요. 어떻게 상관을 해주냐. 즉 짝을 이뤄서 A와 B를 연결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not, but 입니다. A와 B를 연결해주고 있죠. 둘이서 짝을 이뤄서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뜻은 A가 아니라 B란 뜻이죠. 얘는 not only A, but also B. 뜻은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인데요. 바꿨으면 B as well as A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똑같이 해석해요. 얘네 둘 다 B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돈이 A, but also B는 그냥 차례대로 해석해주면 되지만 B as well as A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줘야 돼요. I as well as you 해석하면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너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된다. 또 either A or B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A 혹은 B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요. neither A nor B 하면은 A, B 둘 다 아닌 both A and B는 A와 B 모두 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상관 접속사가 연결하는 A와 B 역시 문법적인 형태가 같아야 돼요. A가 동사면 B도 동사, A가 투부정사면 B도 투부정사와 같이요. A가 절이면 B도 절이더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들 자체가 주어라고 해보자. 나돈니, 민수, 버돌서, 영희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될까 복수 취급해야 될까? 모든 경우에 B에다 맞춰주면 돼요. 단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을 해줍니다. 복수 취급.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Not I, but not you, but I. 그 다음에 동사를 뭐 써줘야 될까? am 써야 될 것 같아? 아니면 are 써야 될 것 같아? 이 문장에서 뭘 써줘야 될까요? not A, but B에서 B에다가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m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주어 자리에 not you but me 쓰면 안 돼요. 물론 구어체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에는 주격이 와야지 me는 목적격이죠. 또 볼까? Not only I but also you. 그 다음에 am 써야 될까 아니면 are 써야 될까? 뭐 써줘야 될까? 이때는 are 써줘야 되겠죠? you에다 맞춰줘야 돼요. Not only but also be. you are이잖아. are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you as well as I 하면은 am 써야 될까 are 써야 될까? you에다 맞춰줘야 되죠. you가 as well as 앞에 온 be니까요. as well as는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한 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are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접속사에 대한 설명이에요.